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만전자입니다. 천만 라디오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컷 방송하도록 할게요. 떠들어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유난히도 바람이 많이 불고 산불도 많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산불과 방화범들은 진짜 내가 볼 땐 극형에 처할 것 같아. 극형에. 응? 그 진짜 수십 년 동안 이게 자라온 나무들, 그 동식물들 완전 싸그리 다 그냥 멸종시켜버리는 그런 산불을 저질렀는데 가만히 놔둬야 돼요, 진짜. 진짜 심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완전 생태계 파괴범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놈에다 이제 기름 뿌려가지고 불지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저는 혐오합니다. 혐오해. 산불 방어범을 아주 혐오해요.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저 산을 보면, 민둥산 보면은 제 마음이 쓰라립니다, 진짜. 그 불난 흔적을 가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 나무들도 자라지도 못해. 굉장히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이게 생태가 이제 다시 회복하려면은 거의 뭐 수십 년 이상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산불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산불이 계속 나네요, 보니까. 또 바람까지 많이 불어보니까 더욱더 지금 난리죠. 또 가뭄에 비도 안 오는데.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산불 피해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빨리 좀 이렇게 잘, 주국가에서, 정부에서 빨리 지원을 해줘가지고 피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은 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뭐 사전투표 했을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했을 텐데,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이재명하고 윤석열, 과연 누가 이길까? 둘 중에 누가 이기겠죠. 표 많이 받으면 이길 텐데, 결국 누가 이기면은 주가가 오를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 과연 누굴까요? 이건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따지지 맙시다. 괜히 또 맨날 뭐 정치인 나오면은 뭐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는데, 우리는 그 정치인을 떠나서 경제적인 면에서 한번 보고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후보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뭐 누구를 뭐 특정 지지하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참면 돼요. 그리고 댓글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뭐 윤석열 좋다, 이재명 좋다, 뭐 허경영 좋다. 그런 댓글 쓰지 마시고 그냥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이렇게 개선되고 더 좋아지면은 우리 뭐 소액주주들이나 개미들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건전한 식으로 해야지. 누구를 막 깎아내리고 욕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댓글로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댓글들은 있으면 내가 가차없이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일단은 그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는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3월 9일이죠. 이제 4일 남았네. 이제 대선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대선 이후에 주가 흐름을 봐요.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권력을 잡은 그 정치 집단 성향은 주식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뭐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권력을 잡은 정치 집단 성향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한투에서 나온 것 같아. 하나투자재에서 나온 건데 그 보고서인데 그 대선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이다. 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무리다. 무리데스.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그 궤적을 따라갈 것이라 하네요. 계속 따라갈 것 같고 대선은 변곡점이 아닌 그냥 이정표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보니까 역대 정권별로 코스피 상승률을 분석을 했대요. 이렇게 딱 분석을 했는데 이게 보세요. 보시면은 전두환 정권에서는 345.8% 올랐어. 아주 급등을 해버렸네. 노태우 정권 32.2%, 김영삼 정권 마이너스 40%. 더 떨어졌어 이거는 완전. 오히려 김대중 정권은 78.7%, 노무현 정권 160% 정도 올랐어요. 이명박 정권 8.4%, 박근혜 13.5%, 문재인 20.9%.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별로 안 좋았네요. 그리고 김영삼 때는 완전 거의 폭망했네. 마이너스 들어갔잖아 이거. 하여튼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의 그 구조 변화가 그 주가 등락률에 반영돼 있을 뿐이라면서 권력을 잡은 정치 집단의 성향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연구원에서.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 보니까 삼저 호황 후반부. 노태우는 삼저 호황 후반이네. 후반. 그 후반부에 정권을 잡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삼저 호황이 끝날 무렵 대통령이 된 거야. 끝날 무렵.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시장의 구조 조정을 맡길 수밖에 없었죠.
이때 IMF 떨어진 거 아니에요? 김영삼 때 IMF 그때 그래가지고 하여튼 고생했죠. 참 우리 IMF 이거 해결한다고 얼마나 개고생했습니까? 국민들 금모으기 운동하고 참 옛날 생각나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하여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하고 동아시아 분업이 최고지에 달했을 때 이제 대통령이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금융위기로 글로벌 자유무역이 해체되기 시작했을 때 정권을 잡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성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큰 정부를 꾸렸다고 뭐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랑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변수는 정권을 잡은 집단의 색깔보다는 글로벌 교역 여건이었다는 것이 한투의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출 비중이 40%나 되는 미국의 교역 정책이다. 미국의 교역 정책. 그래서 지난 1995년이죠. WTO가 창설되고 글로벌 교역 질서가 자리를 잡은 2000년대 중반이 글로벌 교역의 가장 우호적인 기간이었어요. 그 이후에 금융위기 터지죠. 또 도널드 트럼프, 이 트럼프 아저씨 때 골 때렸죠 또. 하여튼 교역 여건은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도 나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에 주목을 한번 해보자. 공약을 통해서 경제와 주식시장의 방향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같아요. 20대 대선 주요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공약 중에 의견이 일치하는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로 부상한 20대, 30대를 겨냥한 것들이 많대요. 20, 30대. 고용과 직결되는 창업 지원, 그리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동학개미 운동의 결과물인 개인 투자자 보호 및 지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 보호 및 지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겠죠. 창업이 장려되는 분위기 안에서 유니콘 기업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시총 상위의 벤처 출신 기업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겠고요. 그리고 공모 시장도 양호한 시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의 물적 분할 상장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물적 분할 없애야지.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개미들만 계속 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 환원은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도 잘해야 할 것 같고, 여야 후보 간 이견이 갈리는 분야가 뭐냐? 뭐 에너지, 성장 산업, 세제 등이 좀 약간 갈리나 봐요. 에너지 분야는 내수 산업이고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 하는데, 야당 후보는 원자력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과 원전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약간 등락이 엇갈릴 것 같아요. 누가 따라서 말 그대로 여는 신재생, 야는 원전, 원자력 쪽으로 약간 좀 비중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성장 산업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뭐 전기차, 게임, 뭐 가상자산, 뭐 우주 등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뭐 오성, 뭐 호창, 대덕, 익살 있는 그런 신사업 그런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약간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연구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성장 산업은 글로벌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주시장에서 약간 부각되기 어려워서 에너지 분야보다 정책의 영향력이 뭐 덜할 전망이다. 뭐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뭐 그건 없네. 응? 뭐 이재명이 되면 더 호황이다. 뭐 윤석열이 되면 더 호황이다.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약간의 구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후보 공약 비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표에. 이재명, 윤석열 나와 있어요. 고용찬업분에서는 뭐 여야 일치분은 같은데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다른 부분이 만약에 신산업은 다르죠. 이재명은 게임, 전기차, 게임, 가상, 우주,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바이오 쪽으로 보는 것 같고요. 에너지도 약간 다르죠. 에너지는 이재명은 기본 탄소세를 도입하고 여기는 뭐 재생과 원자력을 조화시킨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볼 것은 금융 쪽이지. 금융을 잘 봐야 돼요. 개인 투자자 지원할 때 이재명은 장기 보유 우대 세율을 좀 줄 것 같아요. 장기 보유. 장투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것 같고, 윤석열은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한테는 또 물적 분할로
그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우선 배정이고, 그 이쪽에는 윤석열은 신사업 분할 상장 시 기존 주주한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이쪽은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윤석열은 내부자 무제한 장내 매도를 제한한다. 그리고 이재명은 증권 집단 소송제를 활성화시킨대요. 윤석열은 피인수 기업의 주주에게 무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요. 하여튼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공매도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겠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윤석열한테는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증권 범죄 수사 및 처벌 전 과정 재편한다. 하여튼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씨냐 윤 씨냐에 따라서 과연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궁금하고, 과연 우리나라 경제, 금융, 하여튼 뭐 수출, 하여튼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누가 된가 잘 되겠지. 특히 난 더 필요한 건 삼성전자가 과연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삼성전자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성장할 것인지 횡보할 것인지 후퇴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최소한 그래도 성장하지 않겠나. 두 후보에 따라서 삼성이 어떤 미래를, 어떤 또 비전을 갖고 더 잘 나갈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참 예측하기 힘들죠. 하여튼 여러분들 국민으로서 주권 그 권리예요. 주인인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윤석열, 뭐 이재명 좋니 나쁘니 막 서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주주로서, 소액 주주로서 이렇게 바라본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하여튼 뭐 대한민국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야가 분열돼가지고 막 이념에 분열돼서 서로 죽이니 살기니 이게 참 안타까워. 우리나라 국민들 좀 약간 심해. 뭐 좌냐 우냐 해가지고 너무 이거 이념 대립이 심하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 비용이 너무나 많은 거야. 쓸데없이 사회적 갈등 비용이. 한편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차라리 좌는 좌, 우는 우, 나라를 쪼개든지 해야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합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 우크라이나 봐봐. 지금 국민들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제서야 전쟁 터지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나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이거 갈등을 빨리 이거 봉합시키고 똘똘 뭉쳐가지고 한 힘을 모아서 우리도 강대국 돼야지. 강대국 돼서 미국하고도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봬요.